4번. 다음과 같은 행사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자, 보기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다국적 IT 기업의 연례 우수 영업사원 행사를 내년에는 유럽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의 목적은 우수 영업사원들의 표창과 팀빌딩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여 영업 성과를 올리는 것이다. 어, 흔히 말한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1, 2, 3학년 정도의 흔히 말하는 듣기만 해도 이게 무슨 행사인지 알겠죠?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뭐냐면 MICE라고 하죠. 마이스 산업에 있어서 인센티브 행사입니다. M은 미팅이죠. 그리고 I는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보통. 그리고 C는 컨벤션이라고 하고요. E는 익스비션 또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 회의 또는 기업 행사는 어떤 성격이냐면요. 포상 여행이라고도 합니다. 조금 다른 성격에 여러분들 잘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미팅도 미팅 안에 M 안에 국제회의지만 이 국제회의 안에 또 기업 미팅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I와 M의 다른 점은 뭐냐면 I는 주로 포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떤 문제 해결에 어떤 팀빌딩 형식의 포상 형태로 하는 것 플러스 워크샵 형태로 진행하는 거고요. 미팅에서 내에 어떤 기업 미팅은요, 뭐 계약 또는 자신들이 모여서 어떤 경영 문제에 대한 현안 문제 아니면 글로벌 기업의 뭐 주주회의 이런 것들이 바로 국제 미팅이고요. 기업 국제 미팅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인센티브입니다. 포상 여행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포상 받는데 어떤 호텔 가고 싶습니까? 수영하고 싶어요? 뭐 카지노에서 갬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음식도 그런 조식이나 뭐 디너가 아니고 뭔가 현지의 어떤 유럽에서 현지에서 있던 그런 음식 먹어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뭐 리조트 외에 밖으로 나가서 뭔가 투어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잖아요. 놀러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포상인데. 나는 내가 일을 잘해서 포상받는 건데 공항 호텔에 가고 싶을까요? 공항 주변에 있는 가까운 호텔들 있죠. 승무원들 굉장히 많이 자거나 아니면은 비행기가 지연됐을 때, 딜레이 됐을 때에 대한 캔슬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묵는 호텔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도시만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 비즈니스를 위한 엄청 좁은 곳에 침대만 약간 편한 그런 곳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컨퍼런스 호텔이나 센터에 가서 국제회의 전시를 보고 싶어요? 아니죠. 바로 리조트 행사장 내에서 팀빌딩도 하고, 거기에 있는 사원들끼리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런 곳을 가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기업에서 포상을 하면 나는 보상을 받기 위한 놀러 가는 장소로 이런 기업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알맞은 장소는 리조트 행사장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문제 출제 유형이 2017년도 정도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세계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냐면 인터그레이티드 리조트가 생기기 시작해요. 뭐냐면 복합 리조트입니다, 여러분. 어, 이 행사 흔히 말하는 호텔 안에 리조트 시설도 있고 컨벤션 센터 시설도 있고 테마파크도 들어있고 카지노도 들어있고 공원도 있고 이 모든 게 총체적인 어떤 토탈 서비스 하우스피탈리티에 대한 서비스가 모두 집결되어 있는 복합 리조트가 생기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페이나 기업페이 죄송합니다. 인센티브 관련한 포상 여행을 요즘에 복합 리조트로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복합 리조트가 필요한데 현재 제주도에 있는 신화 리조트가 복합 리조트였어요. 제가 오픈할 때 복합 리조트를 가봤는데 아직은 뭐 신화 리조트는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복합 리조트라고 완전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 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복합 리조트의 대명사는 이걸 오픈 초기부터 저도 계속 이제 관여를 하면서 이제 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사를 했었는데 MBS입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인 싱가폴. 거기는 입시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것이 안에 회의 시설, 그다음에 위락 시설, 휴먼 시설,
그 다음에 하우스피탈리 시설이 모두 되어 있고요. 레크레이션 시설까지 되어 있으면서 카지노까지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센토사 섬 가까이에서는 거기에서는 또 테마파크까지 있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항구에서는 크루즈까지 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세계 최대라고 할 수 있죠. 세계 최대에 있는 복합 리조트 시설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런 복합 리조트 시설이 뭐 싱가포르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산, 인천 이 두 군데에서 아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MBS에 있는 그 투자사가 센즈베이거든요. 센즈사인데 센즈사가 부산에 이 복합 리조트를 건립하겠다고 투자 이행서를 12조를 냈습니다. 부산의 향방이 지금 국제관광도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복합 리조트를 계획에 세워놨고 이것들이 후에 우리가 수장이라 그러죠. 부산시장이 정해지고 그리고 정치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이 조금 안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 이 복합 리조트 건립이 저기 북항 재개발이랑 같이 연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그 졸업할 때쯤 여러분들이 경력을 좀 잘 쌓아 놓으시면 누구도 세계 누구도 관광인들 중에서 부럽지 않은 곳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단순 취업을 목표로라기보다 앞으로 미래에 있을 굉장히 뭐 막 시작될 그리고 그런 시설 또는 기관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하고 또 거기서 꿈을 펼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회의 행사 현장에서 계획하는 플로어 플랜으로 옳은 것은 플로어 플랜은 여러분들 암기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등록 데스크를 중심으로 답은 2번입니다. 등록 데스크를 중심으로 모든 행사장과 출입구가 표시된 도면 계획. 플로어 플랜은요. 모든 행사장하고 출입구가 표시된 도면으로요. 여러분 그 등록 공간 구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왜냐면 이 출입하는 곳이랑 아니면 행사장하고 동선을 잘못 선택을 해버리면 흔히 말하는 등록 데스크에 사람이 엄청 많이 밀리게 됐을 때 행사장이 엉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행사장 출입구랑 등록 데스크랑 적절히 동선을 잘 파악해서 표시를 해놔야지 참가자 입장에서도 헷갈리지도 않고 운영자 입장에서도 동선 계획을 효율적으로 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플로어 플랜은 이런 효율적인 등록 공간 구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컨벤션 참가자 유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문제 출제 유형만 봐도 알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2번부터 볼게요. 이 CRM 도입의 예로서 이메일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CRM은 뭐죠? 고객관리 프로그램이죠. 그죠? CRM은 고객이 있었던 전에 등록 정보를 가지고 꾸준히 참가했던 여러 가지 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매년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요. 연락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배송지로 어떤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CR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메일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자, 3번. 컨벤션 개최지 및 시설 웹사이트는 참가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될까요? 예, 도움이 되죠. 컨벤션 개최지 및 시설 웹사이트는요, 참가자 유치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모두 이런 사이트를 갖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본다? 그렇죠. 부산시국에, 부산시정에 있는 관광 웹사이트에서 봐도 되고요. 아니면 또 컨벤션 뷰로, 흔히 말하는 부산관광공사죠. 부산관광공사 안에 부산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부산관광공사 안에 그런 관광 정보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사이트싱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예로서는요, KTO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요. 요즘에는 OTA 여행사 아니면 여행 플랫폼 그리고 익스피디아와 같은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본 시설지에 있는 아니면 컨벤션 개최지 또는 관광 개최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곳의 이미지를 가지고 보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SNS 상에서 그 해당 지역에 관한 것들을 검색을 해보면요. 충분히 이런 컨벤션 개최지 및 시설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런 시설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웹사이트에서 도움이 되지만 기타 다른 것도 웹사이트에 도움이 된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컨벤션 뷰로의 활동은 참가자 유치에 기여한다. 당연하죠. 이런 컨벤션 뷰로는 어떤 일을 한다고 첫 시간에 얘기를 했죠. 유치를 하고요. 또 개최 지원을 하고요. 도시 브랜딩 마케팅을 또 하고요. 또 산업 전반이 컨벤션 산업이 클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다. 여기에서 틀린 건 뭐냐면 1번 과거 참가자에 대한 내용은 무시하고 새로운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수립한다. 컨벤션 참가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보통 협회나 학회 회의 같은 경우는 회원제로 움직입니다. 회원제로 움직이고 이런 컨벤션이 지속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있던 이제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지속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과거 참가자에 대한 어떤 마케팅이 흔히 말하는 충성도 마케팅이죠. 새로 유입하는 새로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마케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존에 있던 고객들, 회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충성 고객 마케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좀 더 넘어서는 기업으로는 로열티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런 로열티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3년, 4년 정도 참석을 했으면은 뭐 비기너 아니면 뭐 10년 이상 참가를 했으면 뭐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VIP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유치 전략을 충성 고객 마케팅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참가자에 대한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7번. 7번 문제는 컨벤션 센터의 유형에 대해서 묻는 거네요.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성통신용, 지국시설 이외에 정보를 수집, 가공, 발신하는 정보 창출 기능의 도모를 위한 정보산업 관련 기관이 집합해 있는 지역에 적합하며 기관시설로는 텔레센터 빌딩, 통신위성지구국, 광석류 통신망, 인텔리전트 오피스 파크 등을 갖춰야 하는 컨벤션 센터의 유형은 여기서 뭐 바로 나오죠. 텔레센터 빌딩이라고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컨벤션 센터는 유형인지 몰라도 찍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테크노파크형 아니면 텔레포트형이겠죠. 4번. 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보면 먼저 일단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인데 텔레포트형 이제 컨벤션 센터는 뭐냐면요. 대규모 토지에서 이제 도심과 가까운 곳에 첨단 산업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오피스 지향 중심의 어떤 오피스 이제 공간 수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신 위성 지국이나 아니면 강섬유 통신망이 굉장히 속도가 빠른 곳으로 인터넷이 빠른 흔히 말하는 인터넷 또한 뭐 슈퍼컴퓨터들 아니면 소프트뱅커처럼 있는 필요한 여러 가지 파드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텔리전트 오피스 파크 등의 기관 시설을 갖춰야 되는 곳은 뭐냐면 바로 텔레포트형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광석류 통신시설 지국들이 굉장히 넓은 곳에서 공장처럼 잘 이제 이행할 수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주로 여기서 뭘 하냐면요. 첨단 기술 관련한 개발 클리닉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이죠. 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5G 있죠. 6G까지도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5G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들이 대벼 줄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슈퍼컴퓨터들을 다른 일반적인 컨벤션 센터에서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섬유 통신망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요. 또 이런 시설들이 하게 되면 전력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런 기술 개발 관련한 컨벤션 센터 시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클리닉은 하루 이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클리닉을 통해서 기술 개발은 굉장한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피스 내에 그 주변 내에 흔히 말하는 숙소가 필요합니다. 좀 롱타임으로 자기가 지낼 수 있는 그런 레지던스 관련한 숙소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약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은 텔레포트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리조트형 컨벤션 센터는 1번, 리조트형 컨벤션 센터는 여러분들 뭔지 알죠? 리조트 내에 컨벤션 센터, 회의를 하면서, 이제 먹고 자고 놀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음, 약간, 레크레이션 하고 회의에 50%, 50대 50 정도의 비중을 둔 곳이죠. 테마파크용은요, 아까 전에 제가, 아니군요. 일본 디즈니랜드 가보셨어요? 디즈니씨랑 디즈니랜드? 이 근처에 컨벤션 센터가 있어요. 바로 테마파크형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런 테마파크에서 즐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 집약시설 옆에 바로 컨벤션 센터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냐면 동부산 관광단지, 오시리아 관광단지 있죠. 여기 내에서 소규모 컨벤션 센터와 이제 오디토리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테마파크형 컨벤션 센터라고 할 수 있죠. 전시 전문, 또 국제회의 전문, 컨벤션 센터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국제회의 시설을 갖춘 것이 바로 테마파크형 컨벤션 센터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테크노파크형은 뭐냐면 텔레포트형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테크노파크형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첨단 산업, 그 다음에 연구개발, 뭐 이런 주거 쪽을 위치로 하지만 테크노파크형은 여기서 위락시설이 플러스가 됩니다. 비중으로 치면 테크노파크형은 첨단산업 연구개발 이런 주거형이 뭐 한 70%를 차지한다면 나머지는 위락시설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리조트형처럼 먹고 자고 편하게 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주변의 상권들로 같이 좀 비치가 되어 있는 곳이 큽니다. 텔레포트형은 말 그대로 고립입니다. 고립. 이런 단지 내에서 고립이라고 치면 테크노파크형은 조금 그런 위락시설들이 가까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리조트형이랑 텔레포트형이 약간 믹스된 게 바로 테크노파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이거는 또 실무입니다. 서울 코엑스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서울 코엑스는 도심 한중간에 있죠. 그럼 도심용 컨벤션 센터인가요? 아닙니다. 또 잘 보면 이 컨벤션 센터는 어떤 형이냐고 판단을 해볼 것 같으면 바로 그 주변의 입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코엑스 주변에 뭐가 있죠? 유락시설들도 다 갖춰져 있죠. 숙박시설 다 갖춰져 있죠. 그리고 무역센터, 기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 업무를 할 수 있는 곳들 다 있죠. 세계은행도 있고, 그쵸? 그러면 서울 코엑스는 뭐냐면 국제 업무 지역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제 업무 지역형. 여기에서 어떤 글로벌 비즈니스로 온 사람들에게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그런 공간을 제공한 다음에 바로 오피스를 빌려서 국제 오피스를 빌려서 거기 주변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단기간 내에 뭐 은행 개설이랑 글로벌 뭐 계좌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약이라든지 부동산 매입, 투자, 증권거래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컨벤션 센터에서 업무 회의를 하고 그 나머지 거를 다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지구를 바로 국제 업무 지역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런 MICE 비중 중에 미팅도 굉장히 큰 파이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주도는 어떻게 될까요? 제주 ICC 있죠? 제주의 컨벤션 센터는 어떤 형일까요? 리조트형입니다, 여러분. 리조트형. 제주 근처에는 당연히 리조트도 되게 많죠. 거기는 위락시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은 하진 않지만 제주 컨벤션 센터에 면세점도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 면세점을 통해서 바로 쇼핑도 할 수 있는 그런 리조트형 시설이었던 거죠. 지금 뭐 부산은 그러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부산은 저기 센텀 시티에 있는 테크노 파크형 그리고 테크노 파크형과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위락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이에요. 국제 업무도 할 수 있고, 테크노파크처럼 첨단시설, 연구개발 시설들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이죠. 초기의 목적은 그랬지만, 지금은 그냥 국제 업무 지역형으로 좀 되어 있어요. 좀 거리는 있지만, 저기 부산 국제금융단지 있죠. 밑에 내려 서면 근처에, 범내골 범일동 가는 쪽에 문현, 어, 국제금융단지가 있죠. 이곳이 바로 원래라면 좀 더 센턴시티랑 가까운 곳에서 밀집이 되어 있었다면 우리도 국제 업무 지역형으로 좀 그런 포지셔닝을 찾을 수 있는 컨벤션 센터가 되었겠죠. 네, 답은 어쨌든 4번입니다. 8번. 사교 행사로서 야외 이벤트를 기획 진행 시 기상 변화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위기 관리 요령으로 가장 적절한 대응 장소는. 이게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번거롭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실내 장소를 준비한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9번. 국제회의 행사를 위한 풀 마케팅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풀 마케팅이 뭐냐요, 여러분? 풀 마케팅이 뭐죠? 풀 마케팅은요,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 빅데이터나 AI의 인공지능의 그리고 블록체인의 기반이 되는 요즘에 마케팅이 굉장히 이용 많이 되는 소비자 경험 마케팅, 바로 UX라고 합니다. UX. 소비자 경험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를 이런 마케팅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풀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마케팅을 이제 석사 때 이런 전공을 하다 보니 마케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여러 가지 논문을 썼는데 소비자 경험 마케팅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소비자 경험 마케팅을 통해서 무엇이든 마케팅 기반의 어떤 뭐 4P나 아니면은 5P 뭐 이런 전략들을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풀 마케팅을 보면은 이런 개념을 알게 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존의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요, 텔레비전, 신문 등 일반적인 광고를 통해서 바로 광고를 하는 거는 푸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냉장고를 만들면 그 수요가 뭐 엄청나든 뭐 공구가 엄청나든 간에 만들면 다 팔렸어요. 그때는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 없고 무조건 이 냉장고가 몇 종류가 없으니 두 가지나 중에 한 가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가격 보고 결정하거나 아니면 용량 보고 결정하는 시대였어요. 그런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1980년도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냉장고의 색깔부터, 그리고 브랜드부터, 용량부터, 그리고 브랜드 외에 기타 뭐 가성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푸시 마케팅, 텔레비전이나 광고를 통해서는요, 푸시 마케팅을 통해서는 도저히,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고객 경험 중심 마케팅에 어떤 고객이, 댓글을 달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선 사항을 쓰기도 하고, 또 고객이 참여해서, 그걸 실제로 경험해보고, 그걸 통해서 리뷰를 한다든지, 그런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풀 마케팅인데, 여기서 인터넷 등을 이용한 쌍방향 선행적 홍보를 국제회의 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1, 2, 4번은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공업 중심 사회 또는 대량 생산 체제 중심의 어떤 세계적 경제 생산 체제에 있을 때 수요와 공급에서 뭐 수요가 너무 넘쳐났고 공급이 부족할 때 이런 푸시 마케팅이 유행했었지만 지금은 공급은 넘치고요. 수요는 작습니다. 그렇죠. 물건은 남아 넘치는데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경쟁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그런 고객들이랑 계속 소통해야 되는 이런 사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에서는 풀 마케팅이 요즘 계속 대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푸시 마케팅보다 풀 마케팅, UX, 소비자 경험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여기 호텔 과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 비즈니스과 학생도 있죠.
그 학생들도 요즘에 경영에 대해서 계속 배우게 될 텐데 그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AI 기반이 아니라 UX 기반의 AI, UX 기반의 블록체인, UX 기반의 어떤 마케팅 툴이 유행하니 여러분 그런 것들을 명심했다가 경영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적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10번. 컨벤션 산업에서 관계 마케팅의 기법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계 마케팅이 뭐예요? UX 마케팅이나 비슷한데요. 관계 마케팅은 조금 더 딥합니다. 뭔가 좀 고객과 실제로 그런 체험담보다 조금 딥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을 기업이면 이런 고객들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약간 그 홍보대사처럼 임명을 해서요. 자기 마치 같은 동료나 직원처럼 이런 파트너십을 가지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참여하고 제품을 하나 만들더라도요. 리뷰나 이런 거를 제품을 만들고 리뷰나 이런 게 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 컵 하나를 만들더라도요. 고객들이 그냥 컵보다 뭐 이런 발 모양이 들어가 있는 건 어떠냐? 고양이 발 모양으로. 발 모양으로 있으면 너무 귀엽겠다. 그러면 반투명으로 하는 건 어떠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발 밑에 이런 뭐 불꽃 모양을 하는 게 고양이 발바닥 모양을 하는 건 어떠냐? 이런 걸 고객들하고 꾸준히 소통을 하면서 이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계속 관여를 하게 만드는 게 바로 관계 마케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제품이 막상 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줬던 사람이 야, 내가 이 컵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어. 내가 이 아이디어도 넣고 이 아이디어도 넣었어. 야, 이거 써봐. 내가 했으니 너 써.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막상 관여를 했던 홍보대사들이. 그런 다음에 그게 팔리면 거기에 대한 판매 대금에 대한 인센티브도 요즘 받아가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 마케팅이 굉장히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UX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컨벤션 산업에서 관계 마케팅은요. 고객과의 관계를 파트너십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파트너십으로 간주하고 계속 여기와의 피드백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런 거죠. 관계 마케팅에서 내가 부대 행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죠? 회의를 끝난 후에 부대 행사를 만드는데 우리는 이걸 준비한 거예요. 전통 탈춤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국제회의를 할 때 외국인을 초청해 놓고 한국 탈춤을 우리는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외국 참가자들한테 서신을 보내요. 이번에 우리 부대 행사로 한국 탈춤을 준비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와요. 탈춤보다 사실 한국에는 요즘 BTS가 최고라던데 BTS 데려올 수 없냐? 아니면 그런 탈춤은 사실은 동아시아에서 거의 다 비슷한 문화 같다. 한국만의 독창적인 어떤 퓨전 문화가 없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관계를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어떤 컨벤션 부대 행사 또는 주 행사들을 메인 행사들을 선정해 나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의 관계를 파트너십으로 간주하는 답이 2번이 맞죠. 나머지 1, 3, 4번들은 약간 제한된 소통 관계에 대한 것들을 말합니다.